자, 그러면 대망의 채색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림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려보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요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진짜 박수 쳐야 됩니다. 짝짝짝짝.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만 긋고 끝낼 게 아니라 채색도 하고 묘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 단계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채색 방식은 글레이징을 쓸 거고요. 글레이징을 쓰는 이유는 조금 더 형태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요즘에 글레이징으로 채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레이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흑백으로 모든 형태의 묘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채색을 하는 걸 말해요. 글레이징의 장점은 형태를 조금 더 쉽게 체크하고 명도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반대로 단점은 색이 좀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정을 엄청 많이 쓰는 편이고 이 위에 덧칠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형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글레이징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흑백으로 채색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요. 밑색을 까는 거예요. 참고로 사실 저는 작업할 때 레이어 하나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밑색 레이어랑 선화를 아예 합쳐서 묘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서 묘사하시는 게 좀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어떻게 레이어 하나로 그림을 그리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하다 보니까 원 레이어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스케치 영역을 올가미 툴로 딱 잡고요. 그 다음에 회색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좀 덜 칠해진 부분들은 브러쉬 써가지고 넣어주고 튀어나간 부분은 뭐 지우개로 좀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좀 대충 해도 돼요. 너무 깔끔하게 색을 안 깔아도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아줍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살짝 어두운 회색을 썼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밝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글레이징을 할 때 이 밑에 까는 색깔을 너무 밝게 잡지 않는 이유가 여기를 아예 흰색으로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묘사가 많이 들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밀도 있고 조금 더 실제 사람 피부 같은 묘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밝게 시작하면 좀 수채화처럼 된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얼룩덜룩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른 오묘한 느낌을 줘서 예뻐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유화 같은 느낌의 그림을 좋아해서 이렇게 밑색, 그러니까 중간 톤을 너무 밝지 않게 까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채색을 할 때 좀 밀도 있게 가고 싶다 하시면요. 중간 톤을 너무 밝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곱하기 레이어를 이용해서 묘사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 곱하기 레이어를 쓰지 않고 그냥 표준 레이어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색을 써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에어브러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가끔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브러쉬 질감이 남는 형태로 묘사를 하고 싶은데 에어브러쉬를 아예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에어브러쉬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초반에 이렇게 큰 명암을 잡을 때는 에어브러쉬와 올가미 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명암을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채색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제가 하는 대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저는 그냥 저만의 방식대로 그리는 거니까 이게 꼭 맞다, 틀렸다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의 그림 과정을 보여드릴 뿐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단 눈 쪽을 이렇게 그냥 어둡게 뿌립니다. 저는 어둡게 뿌리고 입술도 뿌려요, 색을. 그 다음에 지금은 굳이 빛이 오는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그릴 건데요. 그래도 아예 빛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도 임의로 빛을 설정을 해놓고 갈게요. 그게 저도 좀 설명드리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측 상단에서 빛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려볼게요. 자, 그럼 저쪽에서 빛이 오면요. 빛이 오는 반대쪽 방향이 어두워지겠죠. 이쪽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어둡게 뿌립니다. 어둡게 뿌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너무 어둡게 가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칠해줍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머리카락 부분만 한 번 더 어둡게 할게요. 아무래도 미남하면 디폴트 헤어 컬러는 흑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흑발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저는 금발, 흑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흑발을 고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 정도 해놓고 다시 레이어 합칠게요. 자, 계속 에어브러쉬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올가미 툴을 써가지고 영역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도형화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미간이랑 콧대랑 이런 부분들? 이런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한번 곱하기로 살짝씩 쓸어줍니다. 이쪽을 어둡게 잡는 이유는 빛이 오른쪽 사선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코 밑면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빛이 오는 방향 잘 보시면요. 그림자가 이렇게 다 질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 그림자도 살짝 이렇게 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 그림자도 이렇게 나눠서 잡기보다는 아예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처지는 이유는요. 여기 코가 이렇게 앞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의한 그림자가 이렇게 볼록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자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도 훅훅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요. 눈의 구조 때문인데요. 눈은 이렇게 안에 안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눈 위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볼록한 걸 표현을 해주려면 여기가 밝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어두워야 여기가 이렇게 돌출되었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 눈썹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그래서 눈썹뼈에 의한 그림자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렇게 어둡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잡혔으면 그 다음에는 입술 밑에 있는 그림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입술 밑에 있는 그림자도 지금 이렇게 아마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림자가 어색하고 애매한 부분들은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거 합쳐가지고 다시 좀 정돈을 해줘야 하거든요. 입술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요. 일단 입술은 여기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만약에 이 빛이 완전 위에서 쏘는 빛이라면요. 입술 그림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빛이 이렇게 사선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그 빛이 오는 방향 쪽으로 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턱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목에 들어가는 그림자도 좀 다르게 해줄 건데 여기도 살짝 밝혀줄게요. 왜냐면 여기로도 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들어오도록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에어브러쉬를 사용한 것 때문에 조금 부들부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각지게 바꿔줄게요. 제가 먼저 여기 부분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일 초반에 제가 도형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여기서 한번 도형화 라인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많이 어려우시면요. 핀터레스트에다가 얼굴 도형화, 얼굴 구조화, 얼굴 구조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보시면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저처럼 모작을 해보시던지 트레이싱을 해보시던지 해가지고 조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얼굴이 꺾이고 들어가고 하는지를 딱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넣어두셔야 다른 각도를 그리실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림을 직업으로 삼게 된다면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보다 남이 그려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내가 연습해보지 못했던 구도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한다라면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일을 받았을 때 약간 헉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번도 안 그려봤던 구도인데 내가 이거 시간 내에 묘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잘 잡혀 있으면 나중에 조금 응용을 하더라도 너무 헤매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귀찮더라도 꼭
기본기 공부 놓지 맙시다, 우리. 자, 이마부터 체크를 할게요. 아까 처음에 이마는 제일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 붙는 이마가 있었죠. 사이드 이마.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붙는 게 여기 미간 부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콧대. 콧대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나오는 부분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옆에 올라붙는 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코 아래쪽, 콧구멍이 들어가는 이쪽, 그리고 눈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굉장히 훅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기서 한 번만 좀 나눠보면요. 눈썹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눈썹이 같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도 한 번 쪼개주는 게 좋긴 해요. 이쪽. 여기를 쪼개는 이유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여기도 눈썹뼈 영역이기 때문에 이마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돌출됐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돌출, 들어가기, 돌출, 들어가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빛을 받는다면 이쪽 눈썹 윗면도 빛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또 쪼개볼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꺽쇠로 꺾여 있죠. 여기가 눈이 들어가는 영역과 그 다음에 광대뼈가 나오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인중 옆으로 올라타는 부분 그 다음에 인중도 이렇게 하나, 둘 쪼개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술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턱은요, 라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아랫입술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턱뼈는 자세히 보시면 이 턱 밑면이 완전히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턱뼈는 살짝 들려있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턱의 밑면은 살짝 앞으로 들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입술 아래쪽 잡히고 여기는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체크해보면 좋을 게 얼굴 중심선에 라인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일단 제가 노란 선으로 보기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딱 얼굴 중간에서 이마 라인은 조금 도톰하게 나오다가 여기 눈썹뼈 되는 부분에서 살짝 돌출. 그 다음에 미간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콧대 타고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이 코뼈가 끝나는 지점에서 살짝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고 쭉 뻗어요. 다시 계속. 그러면서 코끝에서 다시 돌출 됐다가 코 밑으로 훅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중 라인 따라서 다시 앞으로 살짝 나왔다가 윗입술 라인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랫입술에서 나오고 입술 밑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턱 면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진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거의 반복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중심선 체크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라인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도 꼭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됐으면요. 그 다음 부분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얼굴 옆면을 이렇게 한번 살짝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좀 쪼개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조금 더 나누자면 여기도 한번 나눠볼 수 있겠네요. 여기도 살짝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대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요상한 형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냐면요. 두상만 나와 있는 사진을 갖다 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 도형화 구조를 이렇게 빨간 펜이나 파란 펜으로 그어보는 거예요. 실제 사람 얼굴에다가. 그것만 해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나는 모작할 시간도 없어. 스케치 뭐 해볼 시간도 없어. 이러시다면은 진짜 사진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이 뼈대 잡는 거, 구조화하는 거 그거 연습만 하셔도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기존에 나는 이제 얼굴은 어느 정도 그릴 줄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과정을 한 번만 더 거쳐보시면은 얼굴 그리는 스킬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저도 약간 자만했던 게 나 정도면 그래도 얼굴 어느 정도 잘 그리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모르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레벨업이 가능했던 게 바로 이 구조화하는 공부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거 한번 꼭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명 드리면서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입 옆쪽
부분이에요. 이것도 조금 얼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바로 구륜근의 표현이에요. 구륜근이라는 거 또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혹시나 제 발음이 좋지 못해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이렇게 써놨는데 구륜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입 주변에 도넛 모양으로 생기는 근육을 구륜근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식으로 생겨요. 조금 더 캐릭터를 실사틱하게 묘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륜근은 이따 묘사를 좀 더 진행하면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입술 밑에 부분 따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움푹 들어간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구륜근 검색해보시면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얼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육도 얼굴에 있구나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만 놓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겨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요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다가 어둠을 넣어줄 거예요. 계속 곱하기 레이어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브러쉬 말고 좀 단단한 브러쉬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눈 아래쪽에 애교살 들어가는 부분 이거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교살이 잡히는 형태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볼록한 게 아니라 약간 뒤쪽에서 볼록하게 내려오는 게 더 예뻐요. 그래서 이 반대쪽도 이 바깥쪽에서 애교살이 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흰자 영역도 저는 좀 어둡게 하는 편이에요. 흰자 부분이 너무 하얗게 떠 있는 거를 제가 안 좋아해서 눈이 너무 맑은 눈의 광인처럼 흰자가 빛나는 것보다는 약간 어둡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 캐릭터들은 오히려 과장해서 눈매를 어둡게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다크서클처럼 보이지 않나 싶게 진행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눈썹도 한 번 더 어둠을 입혀가지고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지금 제가 어둡게 넣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구조, 도형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넣고 있습니다. 이 바깥쪽 이마를 좀 어둡게 하는 이유는요.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질 부분이라서 살짝 어둡게 잡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어둠을 한 번 더 넣었고요. 레이어를 합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면이 생긴 부분들을 풀어줄게요. 이런 부분을 풀 때 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기를 풀겠다고 다시 에어브러쉬로 여길 밀면 기껏 잡아놓은 이 면들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풀고 싶다 하시면요. 좀 딱딱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를 점 찍듯이 탁탁탁 올리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면을 자연스럽게 푸는 게 스킬의 영역이라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하면서 감을 익히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쪽 부분 좀 밝게 해주고요. 뭔가 이렇게 질감이 있는 브러쉬나 기본 하드 브러쉬로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브러쉬 쓰셔도 됩니다. 에어브러쉬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딱딱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면을 푸는 거 연습해보셔도 되고요. 이게 솔직히 진짜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으면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잘 그리려면. 쉬운 건 없어요. 콧구멍 쪽은 한 번 더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코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또잉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관찰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들어가면서 이쪽 밝아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줘야 코의 형태가 보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이 선화 레이어랑 밑에 밑색 깐 거랑 합쳐서 진행을 해볼게요. 나는 합치는 게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안 합쳐도 됩니다. 근데 언젠간 합쳐야 해요. 이거 반무태로 그리려면. 이제 합친 상태에서 이렇게 선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부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이쪽 눈 라인이 조금 더 들어가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살짝 넣어주고 광대뼈 조금만 나오게 잡아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 캐릭터 잘생긴 애들 그릴 때 광대가 어쨌든 나오긴 해야 하거든요.
근데 광대가 나오는 지점이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까지 내려서 그리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이게 조금 위쪽에서 눈이랑 가까운 곳에서 돌출이 됐다가 안쪽으로 훅 들어가는 게 잘생겨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위쪽에서 좀 돌출이 되도록 잡고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머리 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륨을 더 살려가지고 머리를 좀 손 봐주겠습니다. 이 미남들은 머리 숱도 많아야 돼요. 머리 숱이 부족한 잘생긴 남자는 없으니까. 제가 이마를 좀 넓게 그려서 이마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오류가 난 부분들은 수정해주면 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러프랑 비슷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작 할 때는 진짜 러프하고 완성본이 아예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게 막 엄청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 개인작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묘사를 하다 보니까 눈이 살짝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을 조금 더 줄여줄게요. 이걸 굳이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눈에 화장을 시켜줘야 돼요. 남캐들도. 근데 그걸 하면 눈이 더 커져 보여요. 그래서 눈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어차피 커질 애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남 캐릭터들은 눈이 세로로 큰 게 아니라 가로로 길어야 합니다. 요 정도 하고 색을 입혀볼게요. 저는 글레이징으로 모든 단계를 묘사하고 채색을 하는 편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감을 올렸으면 그 다음에는 색을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해요. 참고로 색을 올릴 때는 제가 보정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포토샵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없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당히 다른 효과나 레이어 속성을 사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흑백 형태가 하나 있잖아요. 이걸 하나 복사를 해둡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대비용으로 하나 복사를 해두고 색상 균형 창을 켜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이렇게 있는데 일단 중간 영역부터 색을 좀 피부색에 어울리는 톤으로 이걸 조정을 해줘요. 보통 빨강이랑 마젠타, 노랑 이쪽을 건드리면 어느 정도 노랗고 붉은 빛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 이런 데도 좀 바꿔서 쓰고 그러면 이렇게 흑백에서 약간 붉은 톤을 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하드라이트 레이어를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이게 절대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색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드라이트 이외에도 곱하기, 소프트라이트, 오버레이, 어둡게 하기, 밝게 하기 등등 정말 많은 레이어 속성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에어브러쉬로 피부색을 입혀줍니다. 하드라이트를 요즘에 쓰는데 이 속성을 쓰게 된 이유는요. 색을 입힐 때 곱하기나 오버레이를 쓰면 탁한 부분이 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하드라이트를 쓰면 그렇게 회색기가 도는 부분이 많이 잡혀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하드라이트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레이징 하는데 너무 색이 타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드라이트 레이어를 이용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색을 올릴 때는요. 밝은 쪽은 조금 노란기가 돌게, 어두운 쪽은 약간 푸른기가 돌게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 흰자는요. 제가 옛날에는 좀 붉은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엔 기본 톤은 파랗게 잡고 세부 묘사 진행할 때는 붉은색을 쓰고 이런 식으로 좀 합쳐서 씁니다. 이렇게 파랗게 하고 눈색은 나중에 조금 바꿔줄 거긴 한데 일단은 자연스럽게 검정에서 갈색 라인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눈썹은 다시 까맣게 칠해주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드라이트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술 색도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남자 캐릭터 그릴 때 입술 색깔 어떻게 잡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얘네도 일단 혈기를 띄워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 피부색보다 약간 채도가 있는 정도로 좀 콕콕 찍어주고 입술 중간은 조금 더 붉게 칠해주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남자 캐릭터들은 너무 빨갛게 되면 안 예쁜 것 같긴 해요. 어둠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색을 좀 잘 입혀주고요. 글레이징의 단점이 밝은 부분은 그래도 색을 바꾸기가 좀 쉬운데 어두운 부분에 있는 회색이 잘 안 빠져요. 자, 이제 보시면 원래 흑백으로 잡아놨던 거에서 색상 균형을 사용해서 톤을 좀 바꿔주고 그 위에 하드라이트 레이어를 올려서 색을 올려줍니다.
그려줬습니다. 요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곱하기 레이어를 써서 조금 더 어둠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에 색을 넣어줄게요. 눈 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술도 색이 지금 다 안 들어갔으니까 좀 넣어주고, 채색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두운 쪽은 푸르게, 밝은 쪽은 노랗게. 사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 있는 색을 칠할 때도 어두운 영역에는 핑크나 보라 쪽에 있는 붉은색을 쓰고, 밝은 쪽에는 노랑이랑 주황에 가까운 색을 씁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흰자의 윗부분 있죠? 여기는 눈 윗꺼풀 때문에 덮이면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어둡게 잡아줄게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다음 단계부터는 세부 묘사로 저는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부터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눈을 묘사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부분은 눈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 점막 이쪽부터 먼저 표현을 해주는데요. 좀 채도가 높은 분홍색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점막이랑 근육까지 묘사를 해줍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 점막이 굉장히 붉게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엄청 하얗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좀 더 채도를 더해서 점막 묘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흰자 부분도 묘사를 정리를 해줄 건데 저는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에어브러쉬로 이 눈 제일 끝쪽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제일 앞쪽 여기는 조금 더 붉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앞쪽은 혈관이 좀 모여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붉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다시 좀 밝게 해서 이 흰자도 어쨌든 눈 안쪽에 끼어있는 거대한 유리공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그 동글동글한 형태를 더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묘사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홍채도 묘사를 해줄 건데요. 홍채 색상은 연하면 연할수록 조금 부드럽고 신비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여기가 많이 진해지면 굉장히 선명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홍채를 조금은 연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홍채를 칠할 때는 검은 자의 위쪽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잡아주고 아랫부분을 살짝 밝혀주면 예쁘더라고요. 묘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눈동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아이라인을 좀 그려줄 건데요. 이 아이라인을 뺄 때도 너무 검정으로 모든 라인을 채우기보다는 눈 앞쪽이랑 뒤쪽에서는 어느 정도 붉은기가 있는 갈색을 사용하는 게 더 예뻐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선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쌍꺼풀 라인도 너무 두꺼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얇은 속쌍꺼풀 같은 느낌으로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쌍꺼풀 두께라든지 눈매라든지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눈썹 모양이라든지 뭐 솔직히 이런 것들 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내 취향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똑같이 해보시고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연습을 해보시고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이라는 건 자신만의 취향 찾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눈썹을 잠깐 정리를 해줄 건데요. 눈썹 묘사할 때는 얇은 브러쉬로 한 가닥씩 그어도 괜찮지만 저는 저의 손목을 위해서 이렇게 털을 묘사할 때 쓰는 브러쉬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이 눈썹을 그리는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앞쪽에선 이렇게 올라오고 중간에선 쭉 뻗고 뒤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중간 부분에서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내려오고 하면서 눈썹 털들이 서로 꼬이는 지점을 만들어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눈썹 숱을 좀 더 많아 보이게 연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약간 인상 쓴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럴 때는 이 눈썹 앞쪽을 조금 낮춰서 인상 쓴 게 아닌 것처럼 좀 다듬어 줄게요. 지금 제가 눈썹 그릴 때 쓰고 있는 이 브러쉬가 눈썹 그릴 때도 좋고 남자 캐릭터들 머리카락 그릴 때도 굉장히 잘 쓰이거든요. 제가 쓰는 브러쉬들은 다운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를 커뮤니티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브러쉬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짧은 털 브러쉬로 적당히 결을 내주고 이제는 얇게 나오는 브러쉬로 한 가닥씩 디테일을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아니 뭐 눈썹을 저렇게까지 세심하게 그려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사실 그림은 얼마든지 파고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생각보다 퀄리티를 올리려면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디테일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략할 곳은 적당히 생략을 하고 살려야 할 부분들은 예쁘게 살려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얼굴 위주로만 나오는 구도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더 큰 스케일로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전신을 그리거나 반신을 그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얼굴 묘사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축소시켰을 때 이렇게까지 그린 디테일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얼굴에 나 있는 세밀한 털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빨리 뽑아낼 수 있으면 돈을 그만큼 더 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효율적으로 그릴 줄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하는 단계일 테니까 가능한 열심히 묘사하고 밀도를 올려봅시다. 제가 모든 내용에 코멘트를 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묘사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보이면 잠깐 정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배속을 낮게 설정하셔서 유의 깊게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림 그리는 과정 전체를 배속 없이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영상 길이가 무한으로 길어지게 되고 그럼 편집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점막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 주겠습니다. 눈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점막은요, 눈 앞쪽에서는 되게 위로 붙어 있다가 눈 뒤로 빠지면서 점막이 약간 까디집히는 형태로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조금 더 이 핑크 라인이 잘 보이고 눈 앞쪽에서는 위로 거의 올라붙습니다. 그리고 눈 앞쪽은 살짝 밝혀줄게요. 이게 얼굴 구조상 눈 앞쪽은 이렇게 약간 밝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챙겨갈 부분은요. 이 눈 뒤쪽 있죠? 여기를 살짝 뚫어줄 거예요. 여기를 뚫어주는 이유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눈매가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캐릭터들 특징이 대부분이 눈매가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매라는 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잘생긴 남자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까 코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눈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거든요. 얼굴에서. 그렇기 때문에 눈도 꼼꼼하게 챙겨서 그려줍니다. 쌍꺼풀 라인을 조금만 두껍게 해줄게요. 제가 너무 얇게 그려서 이쪽 영역만 따로 딴 다음에 컨트롤 T로 움직여서 수정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 캐릭터들, 특히 이런 약간 미남형의 캐릭터들 그릴 때는요. 눈밑이 약간 다크서클이 생긴 것처럼 그려도 오히려 좋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눈 주위가 너무 과하게 붉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그립시다. 그래서 채도가 살짝 빠져도 괜찮아요. 이쪽은.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반무태나 무태 형태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색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아, 내가 쓰는 색이 안 맞는 것 같고 좀 안 예뻐 보이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색은 어떻게든 나중에 보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형태가 무너진 거는 그거는 진짜 대공사기 때문에 처음에 색이 좀 예쁘게 안 나오거나 색이 타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형태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색도 중요하지만 저는 색 이전에 형태가 먼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묘사를 하다 보니 눈이 좀 다시 작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제가 원레이어로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정이 용이하다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선화랑 채색 레이어가 다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떼서 이어붙이는 작업을 2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만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림체와 상관없이 저처럼 레이어 옮겨 다니는 게 막 귀찮다 이러시면 원레이어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쯤에서 속눈썹을 좀 심어줄게요. 저는 조금 예쁘장하게 생긴 미남형 캐릭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남자 캐릭터들 그릴 때도 속눈썹을 꼭 넣어서 그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일할 때 남자 캐릭터 속눈썹 빼주세요 이런 요청도 좀 많았어가지고 일할 때는 의뢰서에 맞게 조정을 하는 편인데 개인 그림을 그릴 때는 속눈썹을 꼭 넣어주는 편입니다. 짧게라도 넣어요. 속눈썹의 위치는 점막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릴 때는 포토샵의 경우에는 브러쉬 속성을 바꿔요. 레이어 속성을 바꾸는 것처럼 이 위쪽을 보시면 브러쉬 모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서 표준에서 저는 선형번으로 바꿔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엄청 얇게 나오는 브러쉬를 잡고 교차하는 형태로 조금씩 심어줍니다. 근데 속눈썹이 또 너무 막 많이 붙어 있으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볼륨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은 눈 앞쪽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굉장히 짧게 그려요. 그리고 눈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뒤쪽으로 길게 넣어주는 편입니다. 남자 캐릭터들 이렇게 눈에 속눈썹 넣는 게 싫다고 하시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심어줄게요. 남캐들은 속눈썹을 넣을 때 이렇게 위로 넣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처지게 그려줍니다. 처지게. 그래서 뒤쪽 부분에서 조금 길게 빼주고요. 이렇게 약간 처지게 해주고 다시 브러쉬 모드 표준으로 바꿔서 주변 묘사 정리해줄게요. 이쯤에서 곱하기 레이어를 한 번 더 얹어서 눈 옆에 화장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화장이라는 게 별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음영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조금 더 어둡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이런 식으로 대비를 조금씩 추가해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조금씩 명암을 더 추가해 나갈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뭔가 진짜 내가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했으면은 구렛나루 쪽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아까 썼던 짧은 털 브러쉬를 가지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살짝 톡 치듯이 남겨줍니다. 브러쉬를. 여러분 이런 털 브러쉬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요. 이게 너무 같은 자리에서 겹쳐지게 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 털이 자연스럽게 보들보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떡지는 것처럼 올라가거든요. 특히나 머리카락 그릴 때 떡지는 부분처럼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겹쳐지지 않게 조심해서 그리도록 합시다. 손에 힘을 조금 빼고 그리시면 그렇게 될 확률이 적어요. 저는 손목 통증도 있고 해서 필압을 엄청 부드럽게 해놓고 그림을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카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대부분 너무 머리카락을 시작부터 한 올 한 올 그리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을 시작부터 한 가닥씩 그리는 거는 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그려도 잘 그려지던데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지만요. 일반적으로는 큰 형태에서 작은 형태로 쪼개가는 게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해온 것도 어쨌든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점점 쪼개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감이 있는 브러쉬를 크게 잡아서 전체적인 명암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얇은 브러쉬로 세부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리카락도 생각보다 빨리 그릴 수 있어요. 머리가 조금 긴 캐릭터여도 큰 시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술을 조금 손을 대보고 싶은데요. 지금 너무 무표정이라서 입꼬리를 다시 살짝 올려줄게요. 여러분, 사람이 입을 그냥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입꼬리 살짝 수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입술 구조와 봤던 것처럼 여기 입술 중간에 생기는 라인의 형태를 잘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줍시다. 저는 캐릭터를 그릴 때
입술을 조금 작게 그리는 버릇이 있어서 이게 여성 캐릭터를 그릴 때는 별다르게 수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남자 캐릭터 그릴 때는 한 번쯤은 입 크기를 수정을 해야 하더라고요. 이번 그림은 그래도 엄청 작게 그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따가 전체적인 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술 크기는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코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코 영역을 이렇게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약간 내려주겠습니다. 내려주는 김에 형태도 약간 수정을 하고요. 형태를 수정하는 이유는요. 코가 조금 코끝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낮춰주는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남자 캐릭터를 그릴 때 코끝이 들려 있으면 그 남자다움이 조금 반감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보리코 느낌으로 내려서 그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인중이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코 형태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간 부분이 정리가 덜 돼서 얘가 아직도 좀 억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도 다듬어 볼게요. 제가 미간을 조금 어둡게 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어두워지면 얘가 이쪽에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 그래 보이도록 정리를 잘 해줍시다. 그리고 눈썹 앞쪽이 여전히 살짝 들려 있어서 여기도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쪽을 정리를 할 때 선을 남기지 않는 편이거든요. 여기서도 되게 그리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반실사 계열로 그리시더라도 콧대 라인에 선을 남겨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아예 없애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잡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이 콧대 쪽에 나오는 라인을 딱 선으로 결정지어서 그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처음에 선을 그어놨던 거 그대로 두시고 그 위쪽으로 주변 색들을 찍어가면서 조금씩 톡톡톡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이 남아있는 듯 아닌 듯 하면서 이 형태가 구분은 되는데 훨씬 자연스럽게 남거든요. 물론 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자연스럽다는 건 아닌데요. 이것 또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캐릭터들은 콧구멍이 너무 작은 것보다는 조금 길쭉하게 빠지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구멍이 너무 작으면 코가 너무 오밀조밀해지면서 그 남자다움이 또 약간 사라지기 때문에 콧구멍도 너무 작아지지 않게, 너무 작아지지도 않으면서 너무 커지지도 않게 이것도 딱 적당한 크기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적당한 크기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관찰이 답입니다. 최대한 잘 그려진 그림 또는 사진을 봐서 어떤 게 예쁜 비율인지를 눈으로 익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너무 공부라고 생각해서 막 힘들어하면서 하지 마시고 약간 아이 쇼핑 하듯이 그냥 즐기듯이 하면 그게 또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서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는 이 옆부분은요. 저는 질감 브러쉬를 많이 씁니다. 질감 브러쉬도 쓰고 이 미묘한 굴곡의 변화를 잘 묘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쪽이 덜 심심해 보이도록 묘사를 해줘요. 옛날에는 여기가 너무 면적이 넓은데 어떻게 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밀도를 올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이유가 이 구조랑 도형화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지 못한 거죠. 사실 여기도 따져보면 이렇게 근육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광대에서 깎아지르는 면도 있고 여기는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 그거를 다 관찰하지 못했던 탓이겠죠. 제가 눈썹에 진짜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만큼 남자 캐릭터들 눈썹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홍채도 조금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홍채 바깥쪽에 약간의 파란 색깔 라인을 집어넣어도 예쁘고 아니면 주황색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눈 자체에 되게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흰색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딱딱 찍어주면 눈이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이게 꼴랑 이렇게 몇 픽셀 그렸다고 뭔 차이가 나겠어? 싶은데 은근 느낌이 달라요. 얼굴은 진짜 1픽셀의 싸움이기 때문에 픽셀 하나 움직이는 걸로 얼굴 느낌이 달라질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려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넣어볼 거는요. 바로 속눈썹 그림자예요. 이렇게 빛이 위쪽에서 오고 있으면 속눈썹 그림자가 꼭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눈 아래쪽에 있는 심심한 부분을 속눈썹 그림자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속눈썹 그림자 꼭 넣어줍니다. 빛이 오는 상황이라면 빛이 안 와도 어지간하면 넣어줘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눈은 이 눈썹뼈 아래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눈 앞쪽에 붉은기를 조금 넣어줄게요. 약간의 붉은기. 이렇게 색조를 넣을 때는요, 정말 과해지지 않게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표준 레이어로 해서 연보라에 가까운 핑크를 좀 넣어줄 건데요. 이게 지금 색깔이 하나의 톤으로만 되어 있어서 얼굴에도 다양한 색감을 얹어주기 위해서 앞볼이나 옆 광대 쪽에 약간의 라벤더 색깔, 핑크 이런 걸 넣어주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이걸 넣을 때도 여러분, 이거 넣으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톡톡 찍고 지우개로 살짝 쳐내고 톡톡 찍고 지우개로 살짝 쳐내서 진짜 이게 들어간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할 정도로 약하게, 그것조차 과하다 싶으면 불투명도로 조절해서 살짝씩 얹어줍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이마 쪽에 약간 초록빛을 넣어도 괜찮아요. 초록이나 아니면은 연두에 가까운 레몬색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것도 톡톡 찍고 지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해지면 절대 안 돼요. 별 차이 없어 보이겠지만 차이가 은근 있습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쪽에 듬성듬성 비어있는 부분 살짝 넣어줄게요. 머리카락도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 이유가요. 이게 너무 머리가 형태가 안 잡혀 있으면 얼굴이 못나 보여요. 캐릭터들도 머리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얼굴 그렸다가 머리카락 그렸다가 하면서 좀 비슷한 정도로 밀도를 올려주면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시다가 이거 얼굴이 너무 못났는데 하면은 머리카락을 똑바로 그렸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헤어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각을 제대로 살려주지 않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이 입꼬리 그릴 때요, 까만색으로 여기에 가장 어두워지는 영역을 한번 잡아주고 입술 색깔을 찍어서 이 주위를 약간 붉은색으로 같이 물들여주면 좀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인매가 되게 길쭉해 보이면서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가끔 쓰는 방법입니다. 반대쪽도 잘 체크해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입술 바로 밑에 쪽 있잖아요. 이 라인을, 여기 입술 아랫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밑에 있는 쪽은 오히려 조금 밝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빛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일종의 반사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밝아졌다가 이쪽에서 다시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에 인물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자료가 있다면은 그거 보면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 묘사를 하면서 외곽과 가까운 이쪽은 색을 조금 빼주겠습니다. 남자 캐릭터들은 너무 이 바깥까지 색이 꽉 들어차 있으면 제가 봤을 땐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 바깥쪽 색을 조금 빼주고 중간 부분 위주로 색을 넣어주면은 남자 캐릭터들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술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지금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밝게 해줍니다. 참고로 입술이 지금과 같은 라이팅에서 가장 밝아지는 부분은 이쪽이 아니라요.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저기가 제일 밝아지는지. 그래서 여기는 다시 조금 어둡게 잡아주고 이쪽을 다시 밝혀줄게요. 지금 입술 그리실 때도요, 절대 이렇게 해서 그리지 마세요. 모든 요소는 줌아웃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진짜 디테일한 묘사가 필요할 때만 줌인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중 쪽을 이제 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색을 찍어서 빛이 오고 있는 방향을 등지고 있는 쪽은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지고 이쪽은 오히려 밝아집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술산이 너무 뾰족해지지 않게 다듬어 줄게요. 남자 캐릭터들 입술이 너무 뽀용하게 올라오면 이상하거든요. 참고로 입술이 두꺼운 것보다는 약간 얇은 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잘생김에 가까워요. 그래서 입술 두께를 제가 조금 두껍게 잡아놨는데 여기도 약간 낮춰줄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눈이 아직도 작네요. 제가 옛날에는 한때 눈을 되게 좀 작게 그리다가 요즘에는 그림체 연구 때문에 캐주얼에 가까운 자료들을 많이 봤더니 눈이 굉장히 지금 작게 느껴져서 적당히 키워주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사람의 사진을 보면요.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눈은 좀 작다? 라는 거. 지금 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코 옆에 생기는 그림자가 좀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레이어를 써서 그림자 영역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떨어지는 형태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요. 얼굴에 빛이 닿으면서 생기는 이런 그림자들은 그림자 라인이 조금 진해지게 돼요. 이게 약간 채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약간 진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잘 관찰을 하면서 묘사해주시면 조금 더 실제 느낌에 가깝게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옆에 지는 코 그림자는 잘못 묘사하면 조금 얼굴 주름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신경을 써서 정돈을 해줍니다. 자칫하면 저것 때문에 되게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린 걸 추구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늙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묘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흉쇄를 잠깐 묘사를 해줄게요. 흉쇄는 스케치할 때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입체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잘 살리면서 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부분을 묘사하실 때는요. 가능한 브러쉬를 좀 크게 잡는 게 좋아요. 면적이 넓은 데를 묘사하는데 막 브러쉬 작게 쓰고 있으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잡고 들어갑시다. 승모근까지도 이어서 묘사를 해주고요. 승모근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로 붙거든요. 거의 목 위쪽으로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찰을 좀 해가면서 묘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목의 형태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생략을 해서 묘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아래쪽에 몸 칠하는 것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번에 너무 다 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 터져요. 아마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참고로 여기는 목젖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목에 대한 설명은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사진 보고 모작하듯이 진행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목을 엄청 어둡게 칠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이 미친 듯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목이 그렇게까지 어두워지진 않거든요. 진짜 막 엄청난 스포트라이트, 막 무대 조명 이 정도가 아니라면은 목을 너무 어둡게 칠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 바깥쪽도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묘사가 귀찮기 때문에 복붓을 해서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수정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여기 모양에 맞춰서 다시 약간 깎아가지고 여기도 점막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점막은 꼭 보여야 해요. 이쪽 아래에 있는 라인이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절대로 여기는 아래 라인을 위쪽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꼭 위에 있는 거 딱 그리고 점막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어주는 거예요. 이쪽 눈 모양을 수정하면서 안으로 여기 부분을 깎다 보니까 광대가 다시 도드라져 보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좀 깎아줄게요. 광대가 튀어나오는 것도 어떠한 인물의 매력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유난히 이거를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짧은 털 브러쉬 사용해서 이쪽 눈썹도 조금 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림이 진짜 그냥 뚝딱하면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손이 많이 가요. 특히나 이렇게 제가 그리는 방식처럼 실제 인물에 가깝도록 묘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으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림은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속눈썹 라인 약간 수정해줄게요. 저렇게 위쪽으로 쭉 뻗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처지게 나오는 게 더 예쁘거든요. 여기도 선형번 써서 넣어도 되는데 그냥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얼굴에 있는 속눈썹도 앞쪽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게 짧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길게 표현해주는 걸로 그려줍시다. 이쯤에서 얼굴 전체 위로 표준 레이어를 하나 올린 다음에 이거 불투명도를
많이 낮춰서 눈 근처를 한번 이렇게 밝혀줄 거예요.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요즘 그림 그릴 때 자주 쓰는 방식인데 너무 묘사에 힘을 쓰다 보면 약간 이렇게 검정색이 많아지면서 조금 그림이 떡져 보인다? 답답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빼주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중간중간에 꼭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밝아질 부분이랑 어두워질 부분에 한 번씩 브러쉬질을 해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없던 거랑 넣은 거랑 차이가 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자기가 해놓은 거 위에다가 새로 덮거나 지우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원레이어 작업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한텐 컨트롤 Z라는 미친 기능이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사본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레이어를 새로 복제해서 써도 되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 올리거나 묘사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에 겁을 먹으면은 아무런 도전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얼굴 외곽 쪽 라인을 조정을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스케치할 때 이쪽 라인은 어지간하면은 아예 그냥 사선으로 뻗듯이 내려오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의 직선감, 사선감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얼굴을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제가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정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외곽 라인이 이쪽에선 약간 돌출되고 턱 끝에서 약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 이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묘사를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라 했다고 해서 또 너무 과격하게 들어가면 좀 안 예쁘고요. 일단은 뒷폼 자체가 실사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형태가 과하게 조정이 되는 거는 캐주얼 스타일에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체에 어울리는 뒷폼 방식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픽셀 유동화를 써서 머리 라인을 좀 정리해줄게요. 위쪽이 살짝 볼록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딱 붙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수정해보겠습니다. 수정하는 김에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터치를 해서 약간씩 안 맞는 부분 조정을 해줄게요. 가끔 여러분들께서 왜 꼭 포토샵을 쓰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이 픽셀 유동화를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순위는 보정이지만 픽셀 유동화가 아직은 클립 스튜디오보다는 포토샵이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은 코 부분에 묘사를 조금 더 넣어줄 건데요. 지금 형태가 많이 잡혀있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디테일 싸움이에요. 계속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잘하게 브러쉬 결을 남겨주면서 조금씩 틀어진 부분 잘 잡아주고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살려주고 조금 없애도 될 부분은 다시 눌러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완성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한 끗 차이로 그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절묘한 한 끗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경우보다는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모르겠다 그냥 던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 보겠다 하면서 찰거머리처럼 끝까지 한번 뚫고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진짜 좀 어려운 단계를 해내야 할 때도 어떻게든 헤쳐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포기하는 습관을 일찍 들여버리면 나중에는 참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 얼굴 그리는 강좌를 찍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조금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하이라이트가 잘 안 보여서 한 번 더 찍어줄게요. 나는 약간 퇴폐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요. 이 하이라이트 빼셔도 됩니다. 꼭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인상이 또렷해 보이려면요. 이게 들어가긴 해야 돼요. 자, 이제 머리카락에 손을 좀 대볼게요. 머리카락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뒤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굴이랑 가까운 이쪽에 신경을 쓰고 뒤쪽은 적당히 해주면 그냥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묘사를 미친 듯이 한다고 해서 그게 막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도록 합시다. 앞쪽에서는 이런 라인이나 가닥가닥의 표현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뒤쪽은 커다란 브러쉬로 영역을 나누는
남는 정도까지만 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결이 남는 브러쉬를 골라서 여기에 묘사를 좀 더 추가해주고요. 머리카락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든 가닥이 일정하지 않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진짜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머리카락이 진짜 모든 가닥가닥이 라인이 달라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가르마를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보통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각지게 그리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넘기게 그릴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여기서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는 가닥, 여기서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가닥. 그러니까 약간 한 점에서 퍼지는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해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그릴 때도 이 사이의 간격이 다 동일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막 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서 그려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나 오늘은 딱 이것만 제대로 챙겨서 그려봐야겠다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에 볼 때는 아, 나 오늘은 이 부분만 딱 챙겨서 그려봐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정립하듯이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영상도 자주 봐주셔야겠죠? 제가 지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잘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촬영한 지 5시간이 넘었거든요. 이 말을 제가 나중에 편집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5시간째 같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꼭 잘 새겨 들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오 그렇군 하고만 넘어가셔도 진짜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다시 가닥 묘사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가닥 묘사는요. 이마랑 눈에 가까울수록 얇게 나오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브러쉬 중에 가장 얇게 나오는 브러쉬를 가지고 좀 세밀하게 묘사를 해줍시다. 그리고 이런 반깐 캐릭터 묘사하실 때 이쪽 덩어리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무거워지면 안 돼요. 좀 촌스러워 보여요. 옛날에 제가 여기를 엄청 무겁게 그렸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촌스럽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안 두툼해지도록 이렇게 공간을 조금씩 띄워가면서 형태를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뒤쪽은 질감 브러쉬로 크게 잡아서 묘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머리카락 한 가닥씩 묘사하는 거 물론 그게 재밌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재밌다면 전혀 말리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절대로 한 가닥씩 그리지 마세요. 이건 진짜 제 경험담이라서 단정지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한 가닥 그리기에 장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림 그리는데 너무나 많은 체력이 소모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그림은 그리다 보면 진짜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 그릴 파트만 다가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언제 다 그리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오래 걸릴 걸 아니까. 그래서 참 앞이 깜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한 가닥씩 그리지 마세요. 분명히 마무리를 할 때 한 가닥씩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모든 머리카락을 그렇게 그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닥씩 묘사하시더라도 가까이서 하지 마세요. 멀리서. 항상 멀리서. 자, 머리카락에서 조금 자연스러움을 더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 헤어라인 근처에다가 약간 어두운 갈색을 좀 발라줄게요. 이거는 살짝. 이것도 약간 칠하고 지우고 이런 느낌으로. 사실 저는 이 머리카락 라인 정리하는 작업이 진짜 귀찮거든요. 한때는 이게 재밌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걸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 귀찮아요. 그래도 시연 영상이니까 신경 써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머리카락에 좀
제일 밝은 부분들,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는 부분들 위주로 밝은 파츠를 좀 추가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넣어주면 머리가 조금 윤기나 보이고 되게 머릿결 좋아 보이고 묘사를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거든요. 이런 걸 좀 많이 넣다 보면 실사틱한 머리카락의 느낌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머리카락이 약간 좀 반짝반짝하게 묘사되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종종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카락 그리는 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디테일을 더 넣어도 되겠지만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절대 힘들고 지쳐서가 아니라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빛을 더 넣어볼게요. 이럴 때는 소프트 라이트 레이어를 올리고 에어브러쉬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인물 전체에다가 빛을 살짝 얹어줄 건데요. 아까 우리가 설정해뒀던 빛의 방향에 맞게 이렇게 밝은 색을 좀 얹어줍니다. 약간 노란빛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뭔가 불이 탁 켜진 것 같죠? 그리고 이쪽에도 빛이 닿기 때문에 살짝 밝혀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빛을 올려주고 지금 귀를 묘사 안 했는데 다른 부분 좀 더 정리하고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일단 코를 좀 더 만져줄 건데 콧대에 여기 라인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는 밝은 색깔 찍어와서 여기 라인에 맞게 조금씩 살짝 밝혀서 넣어줍니다. 저기 밝히는 김에 다른 부분도 조금 더 형태를 잡아주고요. 제가 지금 콧대를 엄청 도톰하게 그렸는데 살짝 얇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콧대가 너무 얇은 거보다는 도톰한 게 좋긴 한데 지금 너무 두껍게 보여서 이러면 인상이 좀 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적절히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흰 색깔로 포인트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좀 넣어볼게요. 이것도 너무 과하게 넣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그 다음에 콧구멍 쪽도 묘사를 다시 정리해주겠습니다. 색을 막 얹다 보면은 이게 원래 했던 스케치에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면 괜찮은데 가끔씩 안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려놨던 스케치 레이어 삭제하지 마시고 위로 가져와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해서 점점 그림이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너무 묘사에 몰두한 나머지 이게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진짜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서 그냥 내가 또 너무 한 곳에 파묻혀 있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그렸던 부분 떼와가지고 다시 덮어서 묘사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막 진행을 하다가 나는 더 열심히 그려서 묘사를 했는데 왜 점점 더 이상해지지? 나 너무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다들 그래요. 다들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전에 그렸던 레이어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그림쟁이가 되면요. 자기한테 되게 가혹해지거든요. 원래 안 그랬던 사람조차도 약간 그렇게 돼요.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잘 해내지 못하지? 막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술도 조금 수정해 볼게요. 입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완전 채도 높은 색깔 있죠?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색깔들을 조금씩 찍어주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이게 남성 캐릭터들보다는 여성 캐릭터 그릴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이긴 하는데요. 남자 캐릭터들도 입술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도 챙겨서 넣어줍시다. 제가 이렇게 자주 줌아웃 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전체적인 느낌을 봐야 돼요. 너무 여기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줌아웃을 자주 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옆에다가 서브창을 하나 켜놓고 틈틈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묘사를 진행하면서 눈썹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밝아진 부분들을 다시 조금씩 잡아줄게요. 이 어두운 부분 추가할 때는요. 앞쪽, 뒤쪽 제외하고 중간에서 약간 뒤쪽으로
어두운 부분을 몰아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이쪽에서 눈썹이 많이 뭉치거든요. 털이 교차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눈도 조금 밝아져가지고 살짝만 어둡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턱 라인 쪽을 묘사를 더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물감이로 잡아가지고요. 질감 브러쉬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에어브러쉬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조금 부드럽게 나오는 브러쉬 선택하셔가지고 약간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어둠이 퍼지는 방식으로 묘사해주면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귀 밑에 있는 이쪽 그림자는 완전 어둡게 잡아주면 좀 자연스러워요. 잡은 김에 여기도 어둡게 한번 잡아놓고 여기도 어둡게. 제가 지금 진행한 그림을 봐도 좀 느끼시겠지만 제가 좀 그림을 엄청 부들부들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게 자칫하면은 형태가 제대로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엄청 어두워지는 그림자들 있잖아요. 이런 걸 폐쇄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뜨문뜨문 좀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다 뜨게 그리면 아무래도 인물을 그릴 때는 조금 그 양감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턱 쪽도 한 번 더 좀 진하게 잡을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진하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 중에 여기가 엄청 진하게 표현되는 자료도 있을 거예요. 사진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아마 빛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경우의 사진일 거고요. 조금 은은하게 빛이 들어온다면 여기는 막 시커멓게 그림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게 매번 자료 없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자료를 보고 그렸어야 했는데 이게 참 귀찮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광대가 나오는 부분 있죠. 이쪽? 여기를 조금 강조를 해주는 편이에요. 특히나 개인작 작업할 때는 꼭 여기를 신경을 쓰고 외주할 때는 조금 덜어내는 편이기도 하고요. 피드백이 올 때 그 남주 얼굴이 너무 마른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럴 때는 또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야 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서 그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브러쉬도 커뮤니티 브러쉬 정보 칸에 적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코스메틱 피부 마무리하는 브러쉬인데 지금 단계에서 쓰기 딱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막 딱똑확처럼 생긴 남자보다는 약간 예쁘장한 애들을 좋아한다는 걸 약간 아시겠죠? 제가 봐도 그게 티가 나네요. 딱똑확하게 생긴 애들을 남이 그린 걸 보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그리면 그 맛이 잘 안 살기도 하고 제가 못 그리기도 하고요. 주력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저만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할 때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똑똑하게 원하시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그 작업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뭔가 제 안에서는 그게 최대치의 딱똑하기인데 더한 딱똑하를 원하시면 참 힘들어요, 그때는. 저는 인물 그릴 때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얼굴에 유독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얼굴이 제 마음에 들게 안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하다가 그렇게 뭔가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로 그림이 계속 나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자괴감도 느껴지고 하지만 그것조차 이겨내고 마감을 해야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턱 쪽도 여길 좀 부드럽게 이어서 얼굴 위쪽이랑 이어주면 좋은데요. 어쨌든 얼굴은 목이랑 두상이 되는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선적으로 끊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여기 제일 어두워지는 부분을 표시를 해두고 그 위쪽으로 주변 색깔을 찍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어둠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예쁘장한 미남을 그리려면 눈이 조금 촉촉해 보이고 약간 아련해 보이고 이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맑은 눈의 광인 약간 양파콩냐 같이 생긴 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물론 양파콩냐는 귀엽지만 실제 캐릭터가 그렇게 맑은 눈을 가진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맑은 눈보단 오히려 되게 가라앉은 눈?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입술에 하이라이트 좀 찍어주고요. 이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촉촉한 미남이 좋기 때문에
코도 촉촉, 눈도 촉촉, 입술도 촉촉. 이제 귀를 묘사 좀 해볼게요. 귀가 아예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에 대한 감이 없으면 진짜 채색하기도 어렵고 묘사하기도 까다로운 구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조금 신경을 써서 형태를 익혀 놓으시면 진짜 그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눈에 디테일 좀 더 넣고 하면서 퀄리티를 더 올려줄게요. 그림 그리실 때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해서 한 단계씩만 더 묘사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그림이 좀 빨리 늘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그림을 그려오긴 했는데 제 경험상 그렇게 완성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완성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진짜 그림 실력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저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더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심화 단계로 넘어갈 때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착적으로 어디를 더 바꾸면 좋을까? 어디를 더 손대면 좋을까? 고민해보는 거. 마지막은 혼합 브러쉬를 사용을 가끔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브러쉬랑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색을 섞어주는 도구거든요. 혼합 브러쉬도 적절하게 써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질감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혼합 브러쉬도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나 이런 구렛나루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때려 넣으면 좀 과하긴 한데 적절한 곳에 넣어주면 진짜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를 잡아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밑색이랑 기본 명암들을 깔아주고 조금씩 디테일을 다듬어 가고 여러 가지 레이어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색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묘사를 진행하고 다듬어 가면서 조금씩 얼굴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너무 헐벗고 있는 느낌이라 뭐라도 입혀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벗겨놓은 걸 더 좋아하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동안 얼굴 그리는 방법, 잘생긴 남자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자주자주 봐주시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림 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